주변이 농경지와 주택들로 둘러싸여 있는 시골에 위치한 집입니다. 오른쪽이 본체, 왼쪽은 별도 창고로 모두 매각 대상입니다. 땅 354평으로 건물은 빨간 벽돌 24평이고요. 땅이 크고 옆에 창고도 있다 보니 공간을 크게 쓸 수가 있는데요. 앞마당 안에는 크지는 않지만 소소한 크기의 텃밭도 있습니다. 1994년 승인 건물로 지은 지 31년 된 건물인데 슬라브 지붕 위에 강판 지붕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내부도 어느 정도 수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입로도 매각 대상에 포함이라 이웃 간 통행 분쟁 여지도 없는 마음이 편한 물건인데요. 빠르게 좋은 집 정보 받아보시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시골집을 좀 보러 왔습니다. 이제 벽돌집이고 슬라브 지붕이긴 한데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저렇게 강판 지붕이 색이 좀 진합니다. 그래서 색이 좀 진하다는 것은 최근에 좀 수리를 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진입로부터 보면 이 집의 특징은 이제 이렇게 잘 닦여 있는 도로에서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로에서 지금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복 2차선 도로를 쭉 따라가서 보면요, 오른쪽에 빠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진입로인데 이것도 매각이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땅이. 그죠? 그래서 일단 매각 대상이 이제 진입로가 포함이 되면은 마음이 좀 편하죠. 이웃 간 뭐 분쟁 여지도 없고 오히려 이웃이 내 땅을 밟고 가야 되니까 뭐 마음 편하게 좀 그냥 쓰세요, 이렇게도 마음을 좀 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그리고 바닥이 시멘트 포장인데요. 중간에 저렇게 파져 있는 거 보면 배수 공사, 그러니까 오배수가 이쪽으로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이제 요 앞에까지도 한 3m 시멘트 포장으로 잘 덮여 있고요. 그래서 본kon까지도 한 번에 차가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이제 앞마당도 있고 앞마당에 이제 경계 면도 저렇게 담벼락으로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 모양이 있다 볼 텐데 기역자 모양입니다. 낫 모양이라고 하죠. 그 오른쪽에 지금 텃밭이 있는데 이거는 매각이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안쪽에 크진 않지만 안쪽에 좀 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본kon까지도 지금 앞마당에 시멘트가 잘 포장이 되어 있고 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뭐 덜커덩거리진 않게 한 번에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는 창고로 저렇게 쇠 파이프로 이제 지붕으로 이제 이렇게 쇠 파이프로 지붕을 만들어서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주출입 문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빨간 벽돌로 그 중간 문이 하나가 있고 그걸 이제 열고 들어가면 이제 본체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에 위치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도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나홀로 집에,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보면은 아까 본 것처럼 농경지랑 주택들이 좀 몰려 있는 그런 집에 하나가 이제 경매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내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겉에서만 슬라브 지붕이고요. 그래서 저렇게 요새는 이제 시골집도 보면은 옥상 방수보다는 저렇게 슬라브 지붕 위에 저렇게 강판 있죠. 검은색 강판 지붕을 올려서 아예 그냥 그 누수나 이런 걸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그 방수 페인트나 이제 상도 하도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비용도 들고 하니까 아예 그냥 지붕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비가 안 새게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위에서 봤을 때 보면은 바닥이 어느 정도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앞마당. 그리고 앞마당 본체 앞에 약간 이제 야채나 채소들이 심어져 있는 것 같고 저기가 이제 추가 텃밭이 앞마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 오른쪽이 이제 기역자로 길게 빠진 게 창고고 그다음에 검은색 강판 지붕이 보이는 게 본체입니다. 그래서 요 한 군데, 그러니까 길을 따라서 직사각형 모양, 그리고 이제 지입로에 이제 자루 모양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본건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전부 다 뭐 딱히 특이할 만한 뭐
축사나 이런 건 없고 대부분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감정가가 사실 이게 원래는 이전에 나왔다가 한번 변경이 돼서 다시 유찰로 처음부터 그때의 감정으로 다시 시작되는 물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보고 있다가 좀 저렴한 가격에 나는 이제 땅이 좀 컸으면 좋겠다. 시골집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다.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진입로 있죠. 진입로까지 매각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 도로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가 왕복 2차선 도로고 약 한 3, 4m 여기 가면 좀 그 도로폭이 줄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차량 한 대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본체가 있고 그리고 앞마당에 대한 경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체 앞에 여기 좀 뭐가 심어져 있죠. 그래서 소소하게 크진 않아요. 소소하게 텃밭으로 자급자족 그리고 이쪽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앞뒤 공간으로 무엇보다도 여기는 창고가 큽니다. 땅이 거의 350평으로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담벼락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여기 하나 여기 길게 텃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 지붕이 좀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좀 진하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수리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부도 어느 정도 수리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포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딱 그 본권 건물을 받치고 있는 부분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랑 그 진입로 여기 창고도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두 필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 그리고 보면은 전부 다 그 아까 드론에서 본 것처럼 전부 다 농경지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딱히 특기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한 필지,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도로까지 해서 정확히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필지, 두 필지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로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저기 이제 주택, 여기는 창고니까 아까 얘기한 거니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각 대상을 보면 일단은 둘 다 대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권 건물을 바치고 있는 게 300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길다랗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도로로 되어 있고 계획관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대지는 333평, 그리고 도로가 21평, 그래서 총 땅이 35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땅값만 지금 보면은 거의 한 4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땅값이 싼 동네는 아니구나. 그래서 평당 공시지가가 지목 대지가 63만 원, 공시지가가 한 120만 원 잡혔습니다. 꽤 세죠. 근데 지금 총 감정이 이제 4억 4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본체 같은 경우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벽돌조 슬라브 지붕 건물이에요. 24평이니까 방이 이제 적게는 이제 3개에서 한 2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욕실이 이제 하나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창고까지 하면 77평인데 창고는 어차피 철 파이프, 그러니까 쇠 파이프로 이렇게 창고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주거에 필요한 거는 요거 24평이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됐냐? 지금 4억 4천인데 지금 최저가 할인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4억에서 1억대까지 떨어진 물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변경이 돼서 다시 원래 감정가 4억 4천에서 재진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종류는 이제 단독주택이고요. 1994년, 그러니까 지은 지 31년 차, 꽤나 오래됐죠. 근데 이제 아까 본 것처럼 강판 지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리 부담이 살짝 덜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했으면 내부도 좀 수리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억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때 변경이 되고 다시 처음, 그죠? 다시 처음 1차 때 가격인 4억 4천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때도 안 사고 이때도 그러니까 보시면 유찰되고 다시 변경했고 유찰되고 다시 변경하고 그렇게 변경이 좀 잦았죠. 길 변경이.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매각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딱 하나죠. 지금 여기 2017년 6월 15일에 근저당 설정했어요. 여기가 은행입니다. 제가 가리긴 했는데
은행인데 요게 이제 말소 기준 등기로 2억 2천에,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땅하고 2억 2천에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에서 경매를 친 거거든요. 근데 총 그 회수할 수 있는 그 돈이 그러니까 이제 채권 최고액인데 이거 2억 2천인데 대략 이 청구 금액을 보면은 2억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2억 초중반이거든요. 근데 이게 1억 5천, 그러니까 이제 2억 이하로 낙찰이 되면 본인이 이제 그 은행이 채권을 전부 다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억을 빌려줬는데 이 집이 1억에 낙찰이 되면은 중간에 1억을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은행에서는 손실 처리해야 되고 담당자도 아마 이 징계 먹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걸 그 대출해줘서 이렇게 경매가 되고 채권 회수를 못하게 되었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책임이나 이런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측에서는 자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빌려준 돈 금액 아래로 낙찰이 되고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진행이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렇게 진행되는 사이가 뭐 1년이 될 수가 있고요. 2년이 될 수 있고,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경기 흐름이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쯤에서 경매가 시작되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 다시 이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딜레이하는 은행들의 전략의 일환으로 이렇게 4억이 1억이 됐다가 다시 재진행이 되는 거다. 보세요. 벌써 한 1년은 아니지만 4억에서 1억 되고 다시 이게 진행이 되면은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났죠. 1차에서 5차까지. 그러면 이걸 두 번 하면은 20개월입니다. 그러면 1년하고도 12달이니까 1년하고도 한 8개월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한 2년 정도는 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요. 근저당권이 2017년 6월 15일. 요게 이제 말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말소인데 딱히 없어요. 그래서 뭐 낙찰받고 아마도 주인이 살고 있으면은 명도만 하고 하면 되고,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없는 권리관계가 깔끔한 그런 물건이 되겠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본건이 이쪽은 이제 면내 그나마 이제 땅값이 좀 비싼 데거든요. 본건은 좀 안쪽에, 이쪽에 있을 거예요. 여기, 아이고야, 좀 안쪽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실거래나 매물이 나온 게 없어 갖고 요게 싼지 안 싼지 대략적인 판단 가늠이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평당 단가를 좀 추산을 해보면 여기 대로변이죠. 대로변에서 이제 가까이 이제 400만 원, 80만 원, 470만 원 이런 건 아마 상가 건물이나 어떤 그 영업에 필요한 건물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볼 거는 이제 여기 190, 여기 2021년 195만 원에 평당 실거래가 찍혔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안쪽이라 그래도 좀 비교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평당 단가로 짜보면 이게 1억 5천까지 최저가가 찍혔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354만 원 하면 평당 42만 원밖에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물론 여기 354만 원에는 도로도 포함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40만 원대 평당 그 단가가 40만 원대라고 하면은 사실 엄청 저렴하죠. 물론 이제 본건이 좀 더 위치가 안쪽에 있고 땅값이 좀 싸고 여기는 이제 면내니까 좀 더 비싸겠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40만 원대는 상당히 가격이 좀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버스 정류장, 본건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주도로서 이렇게 이제 버스 정류장은 가까이 있습니다. 도보 기준으로 한 3분, 그리고 한 200m 정도 되고요. 면내, 본건이 여기 있는데 지금 차로 가니까 여기서 막 유턴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가면 이 면내도 굉장히 가까워요. 2분, 그리고 차로 2분, 걸어서 이제 800m 정도. 그래서 여기가 이제 땅값이 좀 비쌌었죠. 뭐 평당 4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이제 건물, 그리고 이쪽에 주택으로 보이는 게 이제 100만 원 후반대로 찍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내도, 그러니까 여기가 그 도청, 경북 도청으로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토지 개발이 막 이루어지는, 이렇게 굉장히 좀 크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쪽 땅값이 비싸진다, 땅값이 오른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거대 신도시로 핵폭탄이 팍 터져요. 개발 호재가 있어갖고 핵폭탄이 딱 터져서 그 호재가 이제 이쪽으로까지 미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평택 관련해 갖고 영상 찍은 것도 보면은 대기업이 이주하면서 삼성전자가 있죠. 이주하면서 이쪽 근방 아파트나 땅값이 다 올랐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신도시가 있으면은 이 토지 개발 구역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좋은 쪽으로 영향이 끼칠 수는 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그 차이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시내, 본권에서 여기 시내까지는요, 도청인데 6분, 그리고 키로수로 따지면 3km 정도. 굉장히 가깝죠. 본권 있고, 여기가 이제 중앙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서안동 IC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4km예요. 그래서 차로 한 20분이면은 갑니다. 그리고 여기 안동역도 보이죠? 그래서 본권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시청인데요. 시내. 여기가 이제 보면은 38분 정도, 차로 38분 정도 걸리고요. 키로수로 따지면 한 24km 정도 됩니다. 아까 안동역 여기 봐 있었죠? 안동까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위치적으로 보면은 면내랑 뭐 그 다음에 개발 호재도 한 번씩 좀 보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물건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감정가 대비 뭐 유찰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전에 유찰이 된 게 이제 최저가가 1억 5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노린다고 하면은 요거 이제 관심 있게 보셨다가 좀 지켜봐야 돼요. 좀 길게 되겠죠. 왜냐면 지금 4억 4천에서 1억 5천까지 떨어지는데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간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고, 나 이건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은 좀 패스하고 다른 집을 좀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 승인일이 94년, 지은 지 31년 차예요. 근데 이제 강판 지붕으로 어느 정도 여기 이제 수리가 돼 있어서 내부도 좀 컨디션이 괜찮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낙찰받고 물어줄 뭐 임차인은 없고, 만약에 살고 있는 주인이 있다고 하면 명도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들도 접근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땅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이 너무 큰 거는 좀 부담이 된다. 비용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이제 패스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그래도 좀 땅이 크고 내가 이제 은퇴하고 시골 생활, 전원 생활 하면서 소소하게 소일거리 하려면 이 정도 평수는 필요하다. 그래서 창고에 내가 이제 공방 일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어떤 다른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추가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필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임로도 포함이 되고 있고 땅도 시멘트로 잘 포장이 되어 있어서 차가 앞마당까지 지나가죠.